후쿠오카 가는데 좀 알아봐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도무지 일정 짜기도 귀찮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 후쿠오카 갈 땐 딱히 할 만한 것도 없어 보이고 일정을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됐는데 후쿠오카 몇 번 다녀오면서 어느 정도 파악하기도 했고 최근에 다녀온 여행은 너무 만족스러웠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째 날 우선 저희처럼 퇴근 후 저녁 시간에 도착한 사람들이라면 나카스 포장마차 거리나 나카스강 다리에서 버스킹 구경하면서 자유분방한 분위기도 느끼고 맛집이나 이자카야 탐방만 해도 충분히 재밌을 거예요. 일단 저녁에 후쿠오카에 도착하면 배가 많이 고플 건데 후쿠오카에는 워낙 맛집도 많고 이자카야도 많은데 그중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곳은 긴샤리 야끼니쿠 호르몬 설화예요. 먼저 긴샤리 야끼니쿠 호르몬은 돈키호테 텐진 본점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가성비 좋은 야끼니쿠 맛집인데 분위기는 이렇게 술 한잔하기 좋은 일본스러운 야끼니쿠 식당 느낌이고 넓은 자리가 많아서 쾌적하게 먹을 수 있어요. 한국어 메뉴판이 있어서 주문하기도 편하고 일본산 후구갈비 4종 모듬 추천할게요. 일단 비주얼부터가 미쳤는데 맛도 한우 2 플러스 뺨칠 정도로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려요. 먹는 내내 너무 맛있어를 몇 번 외쳤는지 몰라요. 4가지 부위 다 어떤 거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맛있었고 양도 2명이서 충분한 양이었어요. 저희는 2명이서 일본산 후구갈비 4종 모듬, 맥주 1잔, 메가 하이볼 2잔 시켜서 6,116엔이 나왔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화를 추천해주고 싶은데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깔끔한 곳에서 회, 모츠나베, 와규 같은 제대로 된 일본 요리를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인당 4,500엔짜리 설화 코스를 먹었는데 음식이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특히 이 숙성회가 미쳤는데 이 중에서 참치는 살면서 먹은 참치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참치가 먹다 보면 좀 물리기도 하고 은근히 까다로운 음식인 것 같은데 적당히 식감은 있으면서 그만 씹고 싶을 때쯤 녹아 없어지는 게 진짜 맛있었고 이 고등어회도 고등어회가 비린맛 하나도 안 나는 거 살면서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서비스도 진짜 완벽했는데 식당 직원분들이 다 이쁘고 친절한데 심지어 한국말 소통이 돼요. 저희는 일본말을 전혀 할 줄 몰라서 이자카야 갔을 때 맨날 쭈구리같이 구경만 했었는데 여기선 직원분들한테 어떤 사케가 유명한지 그런 설명도 듣고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곳들이라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면 돼요. 그렇게 첫날은 후쿠오카의 자유로운 밤을 느끼고 둘째 날 아침에는 일본에 왔으니까 일본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스미요시 신사와 라쿠스이엔이라는 찻집을 한 번쯤 가보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라쿠스이엔은 푸릇푸릇한 작은 일본식 정원을 갖추고 있는 전통 가옥인데 일본 다다미방에서 정원을 바라보며 다도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평온하게 말차 한잔하면서 쉬는데 정말 일본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후쿠오카에서 보냈던 시간 중 가장 평화로웠던 순간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라쿠스이엔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스미요시 신사라는 곳이 있는데 스미요시 신사는 무려 1800년 전에 만들어진 꽤 유서 깊은 신사예요. 도시 한복판에 있어서 찾아가기도 쉬운데 일본 특유의 분위기의 커다란 공원과 다홍빛깔 건축물들이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에요. 다 둘러보는데 30분 정도 소요되는 규모이고 특유의 분위기와 색감 때문에 인생샷 남기기에도 좋은 곳이니까 한 번쯤 들려보시는 걸 추천해요. 스미요시 신사를 둘러보고 나서는 입구 앞에 있는 스미요시 슈안이라는 주류점을 한번 가보는 것도 추천할게요. 스미요시 슈안은 건물 전체가 종류별로 술을 파는 곳인데 주류 전문점 중에서도 사케 종류가 엄청 다양해서 보는 재미도 있고 행사도 많이 해서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직원한테 가장 인기 있는 사케를 2종을 추천받아서 선물로도 주고 먹어보기도 했는데 이 후쿠오카 사케 진짜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후쿠오카에서 산 것들 중 이 사케가 가장 만족스러웠고 선물 받는 사람도 반응이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술에 크게 관심이 없더라도 후쿠오카와 일본의 다양한 사케를 구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 번쯤 들러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스미요시 신사와 라쿠스이엔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점심을 먹으러 갈 시간이 될 텐데 워낙 맛있는 곳이 많지만 딱히 정한 곳이 없다면 이 하가쿠레 우동도 추천해주고 싶어요. 거리가 아주 가까운 편은 아니지만 한 번쯤 가볼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우엉튀김 우동이 진짜 맛있어요. 저희가 살면서 우동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 집 우동은 진짜 맛있었어요. 가게 외관은 깔끔하고 전형적인 일본 식당 느낌이고 저희는 토요일 오전 11시 반쯤 방문했는데 8팀 정도 웨이팅이 있었어요. 애매한 시간에 가면 웨이팅 없이도 먹을 수 있다는데 우동이 진짜 순식간에 나와서 저희도 도착한 지 20분도 안 돼서 먹기 시작했으니까 웨이팅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집 대표 메뉴는 우엉튀김이 들어간 우동인데 1번 고기 우엉 우동하고 2번 새우 우엉 우동, 카시와밥 이렇게 추천할게요. 가격도 둘이서 1,480엔으로 가성비도 이 정도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이곳 말고도 맛집에 대해서 궁금하면 맛집 소개 영상을 참고하면 돼요.
여유로운 시간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배불리 먹었으면 이제 후쿠오카 여행에서 빼놓기 힘든 쇼핑을 좀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여행지에서 쇼핑몰 돌아다니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도 후쿠오카가 워낙 쇼핑하기도 좋은데 엔화도 저렴해서 텍스 리펀까지 받으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아이템을 득템할 수가 있어서 저희처럼 쇼핑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마음에 드는 아이템 한두 개 저렴한 가격에 득템을 하는 것도 여행하는 즐거움을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텐진역 쪽에서는 프렉스스토어라는 편집샵을 추천해주고 싶고 다이묘 거리에서 개성 있는 사람들도 구경하면서 마음에 드는 브랜드가 있으면 엔화 저렴할 때 텍스 리펀도 받아서 저렴하게 갖고 싶었던 물건 하나쯤 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이묘 거리에는 일본 갔을 때 한 번쯤 안 들리면 섭섭한 돈키호테도 있으니까 구경 삼아 같이 가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저희가 구매한 쇼핑 정보가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면 돼요. 몇 군데 구경하다 보면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될 텐데 저녁 맛있게 먹고 나서는 나카스강 크루즈를 한 번쯤 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엄청 대단한 체험은 아니어도 배를 타고 도시를 둘러보는 건 언제나 낭만이 있잖아요. 이 크루즈에선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는데 불빛이 환히 밝혀진 나카스 강가에서 배 타고 내가 돌아다녔던 곳들 이곳저곳 보면서 여행을 정리하는 것도 꽤 즐거운 경험이었어서 한 번쯤 해보는 걸 추천할게요. 또 캐널시티에서 매시 정각마다 하는 분수쇼도 꽤 퀄리티가 있어서 잠깐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고 나선 이자카야에서 또 한잔 해줘야 되는데 이자카야는 두 곳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먼저 하카탄 사카나야고로라는 곳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여긴 나카스강 주변에 위치한 조그만한 이자카야인데 백종원 선생님이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서 다녀간 집으로 유명해요. 저희는 우설구이랑 매콤한 모츠나베 두부를 시켰는데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다 맛있었어요. 근데 그중 다른 건 몰라도 이 두부는 꼭 한번 시켜 먹어보세요. 약간 달콤하면서 치즈처럼 고소한 맛도 나고 푸딩처럼 녹아 없어지는 식감이어서 뭔가 일본스러우면서도 너무 맛있었어요. 먹는 동안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장난도 치고 해서 기분 좋게 먹었어서 너무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배가 좀 부르다면 노바타 산코바시라는 곳을 추천해주고 싶은데 이 집은 무엇보다 분위기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이자카야였어요. 입구가 약간 비밀장소처럼 안쪽에 숨겨져 있어서 들어가는 게 살짝 망설여졌던 가게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꼭 다른 세상처럼 진짜 일본 감성 제대로인 이자카야가 펼쳐져요. 이렇게 다찌자리마다 바로 앞에 숯불 세팅을 해서 직원들이 주문한 메뉴를 구워주는데 저희는 가리비구이랑 닭구이 세트를 회랑 같이 먹었어요. 근데 가리비구이를 다 먹고 국물에 치즈랑 밥을 넣고 리조또처럼 해주는 메뉴가 제일 맛있었어서 가리비구이를 시켰다면 꼭 같이 먹어보세요. 이 집은 가격 대비 양이 좀 적은 편이라서 저녁 먹고 제대로 된 일본스러우면서도 힙한 이자카야에서 간단한 안주에 한잔하고 싶을 때 가는 걸 추천할게요. 그렇게 또 둘째 날을 보내고 나서 셋째 날은 후쿠오카 치면 나오는 유명한 곳인 후쿠오카 타워, 오호리 공원, 모모치 해변공원, 라라포트 등 이런 곳 중 궁금한 곳을 한두 군데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여행에서는 하루쯤은 온천을 가보는 걸 좋아해서 하카타역에서 버스 타고 20분만 가면 있는 후쿠오카 포트타워 근처에 있는 나미야노이 온천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여유롭게 일본을 느끼는데 가장 좋은 코스는 역시 온천이 아닐까 싶은데 후쿠오카에서 가장 좋은 온천은 기차나 고속버스 타고 근교 지역까지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시내 중심지 가까이에 있는데도 허접한 그런 곳이 아니라 꽤나 괜찮은 온천이더라고요. 저희가 일본에서 온천을 갈 때 기대하는 게 뭔가 일본 료칸스러운 분위기와 노천탕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나미야노이 온천은 특유의 일본스러운 분위기도 느낄 수 있으면서 노천탕도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온천이었어요. 그리고 여길 갔으면 온천 바로 옆에 위치한 백엔스시로 잘 알려진 하카타 토요이치도 꼭 한번 들려보는 걸 추천할게요. 이 집은 저렴한 가격 대비 퀄리티가 아주 훌륭한 편이어서 일본 현지 사람들도 엄청 많고 중심지에서 버스 타고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도 이 집 스시 먹으려고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꽤나 괜찮은 맛집이에요. 그러니까 온천에서 여유롭게 피로 싹 풀고 나와서 출출해질 때쯤 같이 방문하면 푹 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힐링하는 여행엔 필수 코스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즐겨도 후쿠오카 2박 3일 정도는 충분히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고 3박 4일 일정인데 딱히 해보고 싶은 게 없다면 유인이랑 베푸 가는 근교 투어 정도 추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일정이 아침 일찍이거나 전날 늦게까지 밖에서 노느라 숙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있어요. 바로 만요노이 온천이에요. 다들 일본 가려고 숙소 좀 찾아봤다면 알겠지만 일본 숙소가 너무 비싼데 그렇게 좋은 곳도 따로 없고 숙소에서 거의 잠만 자는 사람들은 온전히 1박 비용을 지불하기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럴 때 이 온천 너무 추천해요.
저희도 아침 9시 비행기이기도 하고 전날 늦은 시간까지 나카스 거리에서 술도 한잔하고 구경도 하느라고 몸도 많이 지치기도 해서 잠만 자는 용도로 숙소에 많은 돈을 쓰기가 아까워서 저렴한 일본 숙소 열심히 알아봤는데 여기 온천이 피로 풀기에도 좋고 공항도 가까워서 너무 괜찮더라고요. 마뇨노유 온천은 24시간 운영하는 곳이라 언제든지 온천이나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고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어서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온천수도 매일 유후인에서 공수해와서 유후인을 가지 않아도 유후인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또 이렇게 유카타를 입어볼 수 있으면서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밤에 간단한 음식과 맥주를 더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온천으로 피로도 싹 풀고 수면실에서 푹 잔 후 공항으로 갔는데 택시를 불러서 가면 7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기도 한데 저희는 걸어갔는데도 27분밖에 안 걸렸어요. 가격은 저희가 12시 넘어서 입장해서 1인 입장료 2,180엔 약 19,000원 정도 지불했고 나갈 때는 야간 이용 금액을 추가로 지불했어요. 카운터에서 캐리어도 맡아주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었어요. 가격은 적게 쓰면서도 특색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마뇨노유 온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너무 추천해요. 순서대로 일정을 추천해주긴 했지만 여행을 너무 다 정해놓고 가는 것보단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다니는 것도 재밌다고 생각해서 참고만 하고 일정을 변경하면서 다니는 걸 추천할게요. 워낙 취향이라는 게 다양하고 제가 추천해준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라도 후쿠오카 일정을 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